안녕하세요. 미소담한의원 턱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간혹 위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를 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용종을 제거했는데도 여전히 속이 불편하다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장에 불편한 증상의 원인이 용종이 아니라 담적이라고 답변드리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넘게 위장병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은 특정 시기에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한 지 수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2년 만에 위장병이 재발했다거나 2년 후에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또 위 용종이 있어서 제거를 했다고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종이 있다면 제거를 해야 안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용종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 용종이 생기는 모든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꽤 자주 보게 되는 원인은 위산 분비 억제제의 과다 복용, 장기간 복용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장의 기저부에는 벽세포가 존재합니다. 벽세포에서는 수소와 염소를 분비하는데 이 둘이 만나서 위산이 됩니다. 그런데 위산 분비 억제제는 벽세포의 작용을 억제하여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속 쓰릴 때 위염, 위궤양, 식도염이 있을 때 받은 약 중에 아침에 공복에 복용하라는 약이 있지요. 그 약이 바로 위산 분비 억제제일 것입니다. 또는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때 속이 아플까봐 예방 목적으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그런데 위산 분비 억제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벽세포에 위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위에 용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산이 제대로 나와야 소화도 되고 칼슘 같은 무기질도 흡수할 텐데, 위산 분비 억제제라는 약을 자주 복용하니 위산은 잘 안 나오고, 또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나와야 하고, 서로 상반되는 효과 때문에 벽세포에서 반작용으로 물혹이 생기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약을 필요할 땐 단기간 복용해야 하는데, 진통제 때문에 생길 부작용을 예방하려고 복용하고, 만성위염이나 식도염 때문에 속이 아프니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면서 용종을 제거해도 또 용종이 더 생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위산 분비 억제제의 복용을 중단해야 용종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진통제의 복용도 줄여야 하고, 위산을 억제하지 않아도 속이 아프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점막의 염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아니, 제산제 이외에 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약재에는 위염, 위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양배추도 그런 작용이 있고, 쑥도 위염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습니다. 스티렌, 에티렌 같은 약을 아시나요? 내과에서 받은 약에도 이런 약이 많이 있는데, 초록색 약이 있다면 처방전에서 약 이름을 검색을 해 보십시오. 성분을 살펴보면 쑥으로 만들어진 약이고 A협이 바로 쑥입니다. 알약처럼 만들었지만 성분은 한약재로 만든 약입니다. 이 외에도 한약재 중에서는 위염,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위염의 치료에 장점이 많습니다. 마, 느릅나무, 황금, 황련, 치자, 포공형 등 위염이나 식도염이라도 각각 호소하는 증상이 다르듯이 이런 각각의 약재들도 사용해야 하는 주치증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이겠죠. 한약재로 만성위염을 치료하고 위산 분비 억제제를 끊을 수 있다면 계속 용종이 생겨서 암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걱정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모든 용종이 위산 분비 억제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때문에 위에 용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암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 꼭 용종을 제거하고 항균 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